안녕하세요. 원픽 리포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김지원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초로 7,200을 돌파했습니다. 4월 한 달만 10% 이상 올랐고, 이건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성과인데요.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300%에 달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올랐다, 이건 버블이다 라고 걱정하시는데, 오늘은 왜 이 상승이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S&P 500 9,000을 향한 슈퍼사이클의 서막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부터 봐야 해요. 전쟁과 정치적 혼란은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석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1일 750만 배럴을 기록한 건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신호이죠. 이란 전쟁의 막대한 피해와 복구 비용 2,700억 달러는 전쟁이 종식될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작용해요. 전쟁 종료 후 유가가 안정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며 증시의 상단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메인스트리트발 유동성 폭발이에요.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속도 조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죠. 텍스데이 이후 정부 개정, 그러니까 TGA에 쌓인 9,712억 달러의 자금이 세금 환급과 감세를 통해 민간으로 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 공급이에요. 5,3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인당 3,500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소비가 폭발하죠. 이 메인스트리트의 활력은 월스트리트에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팬데믹 당시 TGA가 1.8조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줄어드는 동안 나스닥 100이 2배 올랐던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구조의 유동성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관세 환급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추가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실적의 질적 변화이죠. 12개월 선행 PER이 20.9배에 도달해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적 개선 속도가 이를 추월하는 국면에서는 9,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Q1 2026 어닝 시즌에서 S&P 500 기업 중 84%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건 5년 평균 78%, 10년 평균 76%를 크게 넘는 수치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폭도 12.3%로 5년 평균 7.3%를 거의 2배 가까이 넘었습니다.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기록 중이고 2026년 연간 이익 성장률 전망은 18.6%에 달해요. 알파벳은 Q1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1,900억 달러까지 올렸고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죠. 캐터필러도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10% 뛰었습니다. 반면 메타는 AI 자본 지출 급증에 대한 우려로 8.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높은 메모리 비용 때문에 자본 지출이 1,90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에 3.9% 빠졌어요. 하지만 이 하락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의 증거이죠. 빅테크들이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건 이 기업들이 AI 혁명에서 구조적 수혜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Q1 GDP도 연율 2%로 성장했어요. AI 투자가 GDP를 견인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견고한 경제 성장 속에 고금리 유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강한 펀더멘털의 증거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경기가 착륙 자체를 하지 않는 노 랜딩 시나리오에 가깝죠. AI와 에너지 혁명이 기업 이익의 구조적 레벨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과거의 PER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고 있죠. S&P 500 9,000의 논리를 수치로 정리해 볼게요. 현재 S&P 500이 7,200이고 12개월 선행 EPS가 344입니다. 2026년 연간 EPS 성장률 18.6%가 유지되면서 PER이 현재 20.9배에서 22배에서 24배까지 리레이팅 되면 S&P 500은 8,500에서 9,500 구간에 진입해요. AI 캐펙스 확대와 유동성 유입, 실적 서프라이즈가 겹치면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이죠. 다만 케이프 비율이 40.1로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베스코의 연구에 따르면 케이프 비율이 이 수준일 때 향후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죠. 빅테크의 AI 투자, 패시브 자금의 구조적 유입,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이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동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의 케이프 잣대가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열린 질문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이 상승장에 올라타되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로 한 방을 노리는 순간 조정장의 반동성에 포지션이 털려나가 대세 상승장 자체를 놓칠 위험이 크거든요. 30%에서 40%의 현금과 채권을 폭등장의 탄약고로 유지하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베이지북의 이면도 읽어야 해요. 소비 지출에서 고소득층 소비는 견고한 반면 저소득층은 압박을 받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중 데이터 센터만은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의 체질이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엔캐리 청산 리스크도 현재로서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에 올라타려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코어로 깔고 장기 보유와 조정시 분할 매수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ISA에서 매수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분해는 9.9%만 과세돼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죠.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적립하면서 연 10%로 복리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총 자산은 2억원 수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배분을 제안드리면 미국 대형 성장 ETF 50%, 미국채 20%, 에너지 15%, 금 10%, 현금 5%가 이 슈퍼사이클에 맞는 구조예요. 코어인 타이거 미국 S&P 500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미국 기업 이익 성장에 올라타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로 경기 둔화 시 방어력을 확보하죠.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 패권 수혜를, 코덱스 골드 선물로 지정학 리스크 헤지를 각각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함께 봐야 해요. 미국 M7이 AI 캐펙스를 주도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이익 레버리지를 받는 구조잖아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7.5배로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S&P 500이 9,000을 향해 달리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후행 레버리지장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해요. S&P 500은 2022년에 25% 하락한 적이 있고 케이프 비율 40.1은 향후 10년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죠. 원픽 리포트.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안정, 정책적 유동성 공급, 기업 실적의 질적 변화가 결합된 결과예요. 유동성이 민간으로 풀리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하반기로 갈수록 S&P 500은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하며 9,000을 향한 역사적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라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가 이 시대의 메시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